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3일 목요일 손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뭐 처세의 달인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뻔뻔함의 극치라고 해야 할지, 하여간 이 정권 들어와서 신물이 날 정도로 진짜 많이 보이는 인간들의 이 자화상, 뻔뻔함, 뻔뻔. 이런 인간들의 닮은 점을 쫙 한번 찾아봤더니 수치심이 없다는 겁니다. 수치심이.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잘못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나 기라도 빨개지는데, 이런 인간들은 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당연히 도덕과 윤리는 꾸정물에 말아드셨는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뺀질형 인간들이라고 해야 딱 맞을 겁니다. 보통 윤리의 출발점은 수치심을 느끼는 데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옛 생년들은 수많은 사자성어들을 통해서 그 수치심을 가르쳐왔던 겁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는 내로남불과 아시타비,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낯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안무치, 염치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일컫는 파렴치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일컫는다는 기록이마. 아마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정도는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상 본인의 자진 사퇴가 불가능하더라도 이승윤은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도 어려우면 본인의 의사를 딱 박범계 장관에게 전하고 박범계가 직무배제 등의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법조 고위공직자로서 보여줄 자세라고 보는데, 이승윤은 그럴 생각이 없나 봅니다.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정상 출근한 이승윤이가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뭐고 이 나라 몰골은 또 뭡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돼서 피고인이 됐는데, 이런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승윤과 박범계와 문재인은 수치심도 없나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피의자가, 아니 피고인이 다른 피의자를 수사하는 꼴, 도둑눈 보고 도둑 잡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모두 이승윤이가 자초한 것입니다. 이승윤이 평생을 몸담아왔던 검찰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을 짓을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윤이는 법을 택하기보다는 문재인을 택했고, 진실을 택하기보다는 출세와 권력을 택했습니다. 모두 자신이 하를 자초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아마 문재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올려줄 때 이런 결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추미애가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리라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은 절대 덮어질 수 없다고 아마 수도 없이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승윤은 가감하게 반대로만 갔습니다. 대학 선배기도 한 문재인만 보고 지금까지 버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문재인 자신도 이승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이걸 알게 되면 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사필 기정인이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승윤의 머릿속에 그래도 문재인과 박범계가 나를 구출해 줄 것이야, 나를 절대 토사구팽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승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조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형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공명정대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맡고 있는 이승윤이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윤은 이 정권의 검찰개혁에 올라타고 검찰 개악을 저질렀고 이 정권의 비리를 뭉개거나 덮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비리 수호자예요. 그런데 이런 이승윤이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 출검 사건에 관해서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흔히 말로 평사 형사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 사람입니다. 일반인 같았으면 그동안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검찰은 일찌감치 기소를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승윤이는 수원지검이 4차례나 소환을 했는데 여기에 불응했고 급기야 검찰총장 해볼 이 꼼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 공수처에서 기관장의 간용차로 모셔가고 항제 조사를 했다가 거기에 들통이 나서 난리 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첫 번째 항제조사 전례를 만든 사람도 이승윤, 피의자 서울중앙지검도 이승윤,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승윤. 아이고 참 많이 다 했네. 시청자 여러분, 이승윤이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이승윤은 지금도 정권의 든든한 뒷배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솔직히 문재인의 이승윤 발탁은 어지간한 국민들 그 이유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청와대 윗선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그 사안들 미루고 뭉개고 유야무야 지연시킬 방패막이가 필요했던 문재인에게 이승윤은 딱이야 딱이야.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그런데 이승윤이가 서울중앙지검장 가서 미루고 뭉개고 지연시키는 거 아주 잘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이승윤이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영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 그리고 자신이 피의자로 연루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금지 사건, 이거 잘 뭉개왔지 않습니까? 상 줘야 돼. 그런데 이승윤 씨, 이런 사건들이 뭉갠다고 뭉개지겠습니까, 이 양반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의 정상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라도 이승윤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승윤이가 서울중앙지검장 그 자리에 있는 한 이 정권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권력비리들이 제대로 조사나 수사나 뭐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한번 이승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뭐 답하기 싫어도 할 수 없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을 포함한 문재인, 조국, 추미애, 박범계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4년 내내 목놓아 외쳤던 검찰개혁의 실체가 뭡니까? 당신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앉아서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검찰개혁의 실체가 뭐냐고. 제 두 눈으로는 아무리 씻고 닦고 찾아봐도 당신들의 입에서 쏟아나온 검찰개혁은 개악으로만 들렸다는 겁니다. 검찰을 공중분해시켜서 자신들의 죄를 덮고자 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그런 검찰개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권력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하는 그런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지 당신들처럼 그 추한개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승윤은 이 시점에서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그냥
나는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검찰개혁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실토로 하십시오. 그래야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거 아니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이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검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승윤이가 동조를 했다는 거야. 국민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왜 아닌 척 하십니까? 국민을 버리고 권력에 매달리면 결국 국민과 권력에 모두 팽당한다는 꼴! 이승윤은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력의 끈을 아무리 연연한다고 해도 저지른 죄는 결코 덮을 수 없다는 진리를 이 지검장은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딱 맞는 말이잖아. 이승윤에게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훈장이 하나 붙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이 오명의 딱지가 뒤통수에 붙은 게 아니라 앞에 떡하니 붙어 있는 겁니다. 신은 서판이 아니라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이것 때문에 뭐 좋습니다. 뭐 이승윤이가 이 정권에서는 어찌어찌해서 뭐 버틴다 해도 정권이 바뀌면 그것이 태풍이 되고 벼락이 돼서 당신한테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지. 근데 이승윤이 아직 보기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엊그제 보니까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고요. 물론 대한민국 어떤 죄인이 죄를 그냥 맞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유 땐 뭐야. 어찌 됐건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되는 그 치욕까지 뒤집어 썼는데 어디까지 버티려고 그러십니까? 못 버텨요. 민주당이 버리든지 아니면 국민이 용서치 않는다고. 지금이야 박범계와 문재인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조만간 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면 당신은 더 처참하게 토사구팽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이승윤 편을 드는 박범계가 더 웃깁니다. 박범계 뭘 했습니까?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 여보시오. 당신은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한 국가보안법을 덜먹이지 않더라도 재판의 공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법에 근거한 직무 배제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이 양반아. 이게 뭡니까 이게. 피의자 법무부 장관, 피의자 법무부 차관,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이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차관은 폭행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은 피고인들 아이고 쪽팔려라.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승윤에 대한 신변 조치 이거 박범계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사권을 가진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직접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이승윤은 버티면 버틸수록 여권과 문재인의 지지율을 깎아 먹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승윤은 민주당에 의해서도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서곡은 울렸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철저하게 이 정권 사람들 편을 들어주었던 민주당의 백혜련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승윤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이미 공포탄을 쏟지 않습니까? 이성윤이가 버티기를 계속하는 것도, 박범계가 이성윤을 사실상 감싸는 것도, 최종 인사권자의 문재인이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도 모두가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파괴하는 것이자 검찰 농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릇된 믿음과 합리적 사고가 실종이 된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실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내려오십시오. 문재인이 됐건 박범계가 됐건 김명수가 됐건 이성윤이 됐건 이 사람들 국민들이 보기 싫다고 하잖아요. 보기 싫다고. 보기 싫어도 황칠 오메기 떡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뭐 저도 먹어봤지만 쫀득쫀득 아주 맛있어요. 야, 이런 방송을 하고 있으면 갑갑합니다. 왜 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이 정권의 코로나 잘 이용합니다. 안 그래서 벌써 다 끌려 내려왔을 거야.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가 임계점인지, 어디에서 폭발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어디까지 버티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